가을비가 얇게 내리던 오전이었다. 회색빛이 번지는 창밖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탁한 기운을 풍기고 요양병원 복도에는 약품 냄새와 젖은 먼지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다. 그날 한 남자는 손발이 묶이듯 끌려오듯 요양병원으로 들어왔다. 머리칼은 반쯤 젖어 있었고 오래전 세탁한 듯 누렇게 바랜 재킷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만수, 79세. 한때는 마을에서 만수 형님으로 불리며 조그마한 목공소를 운영하던 단단한 장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붙은 표식은 딱 하나였다. 치매 중등도 의심 환자.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난 멀쩡한데.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요양병원에 데려온 사람, 그의 사위 오태상 47은 담당 상담실 문을 닫으며 짧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잘 돌봐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힘이 안 됩니다. 사위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한숨 섞인 해방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끄고 연락처를 정리하듯 폴더를 뒤적였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수십 번 연락했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버려졌다. 치매라는 억울한 이름과 함께. 그리고 그의 사위는 알지 못했다. 그날 자신이 벌인 행동이 몇 개월 뒤 자신을 향한 가장 정교한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 병실의 첫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같이 움찔거렸다. 이런데 오려고 한 게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말을 던지는 건지도 모를 만큼 허공에 빠져나갔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사위 태상과의 마지막 말다툼도, 딸이 보내온 메시지도, 어제까지도 혼자 장을 보고 밥을 챙겨 먹던 자신도. 그런데 왜 갑자기 치매 환자가 되어 이곳에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없었다. 휴대폰, 지갑, 신분증 모두 사라졌었다.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삶의 흔적을 지워버린 듯.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눌렀다. 태상이 나를. 말끝은 혀끝에서 오그라지다 꺼졌다. 그가 믿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었다. 버림. 하지만 현실은 계속 그 단어를 밀어붙였다. 병실에는 4명의 노인이 있었다. 각기 다른 사연, 다른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사는 얼굴들. 창문 쪽 침대의 노파는 밤새 우리 아들 태훈이가 오겠지? 라며 손을 흔들었고, 가운데 침대의 남자는 자기 이름을 계속 틀리게 말하며 간호사에게 화를 냈다. 문 쪽의 할아버지는 누군가를 향해 사과를 반복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 만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여기는 진짜 치매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사위 태상은 알고도 나를 여기에 넣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나레이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다. 그래, 나를 이렇게 보냈어? 그럼 나도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 저녁 약을 나눠주던 젊은 간호사 윤계정이 만수 앞에서 멈췄다. 정만수 어르신,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혹시 가족분께서 오늘 병원비나 서류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런 얘기 없었소. 간호사는 잠시 눈빛을 가늘게 좁혔다. 이상하네요. 대부분 가족들이 급하게 모시고 와도 최소한 서류 설명은 하고 가는데.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다 다음 환자에게로 이동했다. 만수는 그 짧은 표정에서 무엇인가를 읽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사위가 무언가를 꾸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관찰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드나드는지, 간호사들의 대화, 자신의 서류가 어디 있는지, 병원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위가 남기고 간 전화번호가 진짜 맞는지. 노인이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평생 목공을 하며 사람의 손짓 하나만 보고도 진심을 읽어내던 사람이다. 나레이션.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내가 잊혀진 건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내 존재를 지우고 싶은 거지. 그럼 나는 나를 증명해 보일 거다. 병원에서는 그를 단순 치매 의심 환자로 취급했지만 만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능력이 있었다. 관찰력, 기억력, 공간 파악 능력. 목수였기에 아무리 복잡한 구조도 눈에 넣으면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 그는 병원 복도의 CCTV 위치, 간호사실에 열리는 시간, 심야 경비가 순찰하는 구간을 하루 만에 파악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다. 나 혼자 빠져나가면 태상이는 나를 금방 찾을 거다. 그리고 더 나쁜 곳에 가둘 수도 있다. 아니면 나를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다. 복수다. 진실로 그놈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의 눈빛은 늙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한때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며 수십 년 버텨온 장인의 눈이었다. 만수는 계속 사위만 의심했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자신의 외동딸 정유진 44이었다. 딸은 요즘 연락이 뜸했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 끌려오기 전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요즘 왜 전화가 없냐? 몸은 괜찮고? 그때 딸은 한참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말했다. 아빠 미안한데 우리 태상이 말이야. 요즘 좀 힘들어서 아빠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울먹임도 아니었고 미안함도 아니었다. 포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말은 계속 귓속에서 울렸다. 아빠 미안한데 태상이 좀 힘들어서. 나레이션. 딸이 자신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사위를 편들기 위해 말한 것임을 그는 늦게야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더욱 굳게 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서 나를 지킬 거다. 만수는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왜 치매로 몰렸는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단서, 사위가 작성한 위임장, 사위 번호로 등록된 병원비 납부 방식, 병원 입실 날짜와 시간, 서류에 적힌 정신질환 의심 체크 여부. 그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사위 태상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신청했다는 것. 간호사실에 꽂혀 있던 청구 서류 한 장에서 그는 사위의 글씨를 알아봤다. 환자 상태 인지 저하, 판단 불가, 가족 의존도 90% 이상. 그 문장 한 줄이 그를 전율하게 했다. 주먹이 떨렸다. 이 자식이 나를 팔아? 그는 그때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 복수가 아니다. 이건 나의 존재를 지키는 싸움이다. 개정 간호사는 만수가 생각보다 너무 또렷하게 말하고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만수 어르신, 실례지만 치매 진단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소. 그런데 받았다고 하더군. 개정은 숨을 삼켰다. 가족분이 강제로 서류를 넣은 건가요? 만수는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개정은 전부 이해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만수는 그 말에 한동안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나레이션. 인생 후반에서 만난 첫 번째 아군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연대가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된다. 새벽 4시 20분. 요양병원 복도는 어둠과 희미한 기계음만 남아 있었다. 간병인들은 교대 준비로 한두 명씩 움직였고 CCTV 아래로는 그림자 한 줄이 길게 늘어졌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비밀스레 마주 앉아 있었다. 정만수 그리고 간호사 윤계정. 계정은 따뜻한 보온병을 만수에게 건넸다. 어르신, 따뜻한 물이에요. 몸 좀 녹이세요. 만수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계정 앞에서는 조금은 숨을 풀었다. 계정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묻힌 단단한 무게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내가 정말 치매 환자로 보이요? 계정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병동에서 일해왔어요. 치매 환자들을 매일 보죠. 그런데 어르신은 아니에요.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당신은 멀쩡하다라는 말을 듣는 듯한 안도감이었다. 그래, 나는 멀쩡하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치매로 만들고 싶어 하지. 계정은 신중하게 물었다. 사위분 때문인가요? 만수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그러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태상이는 나를 버렸다. 나레이션.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계정의 눈빛에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병원에 제출된 서류들, 보험 청구 내역, 입소 신청 기록들. 제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만수의 손등이 떨렸다. 고맙소. 자네가 내 편이라니. 계정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아직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이 또 생기길 바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만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겸손일 뿐, 그녀는 이미 그의 편에 서 있었다. 다음 날 간호사실 뒤쪽 조용한 기록실. 계정은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그 안에는 정만수라는 이름 아래 다수의 체크박스와 서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치매 중등도 가족 요청에 의한 신속 입소. 계정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이상하네. 라디오북 나레이션. 가족 요청에 의한 신속 입소는 대부분 가족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하게 입소시키는 경우에 쓰인 항목이었다. 그러나 보통 그 옆에는 의사의 진단서 원본이 함께 붙는다. 하지만 만수 어르신의 서류에는 진단서가 없었다. 대신 사진처럼 붙어 있는 한 장의 메모. 환자의 상태는 심각 기억 어긋남 심해. 가족이 즉시 조치 원함. OTS 오태상 서명. 계정은 그 글씨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건 의학적 평가가 아니라 그냥 가족 의견이잖아.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불쾌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르신을 치매로 몰아넣기 위한 서류인데. 그녀는 바로 병원 전산 시스템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보험 청구 내역, 장기요양 3등급 혜택 신청, 치매 지원금 관련 서류 접수, 가족 보호자에게 지급될 지원금, 그 모든 청구 항목에 사위 오태상의 연락처와 계좌가 기재돼 있었다. 계정은 소리 없이 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 대체 왜?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돈 때문이구나. 장인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는 거구나. 계정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가족 갈등이 아니야. 명백한 사건이야.
그날 밤 계정은 기록실에서 본 내용을 만수에게 조용히 전달했다. 어르신, 사위분이 치매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어르신 명의로. 만수의 눈빛이 천천히 가늘어졌다. 마치 오래전 묻어둔 분노가 서서히 칼날을 드러내는 듯한 기운. 그럴 줄 알았소. 계정은 놀라서 물었다.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내 사위는 늘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놈이 아니었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상처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조금 뒤 만수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계정양, 이건 나도 나름 준비한 게 있소. 계정은 눈을 크게 떴다. 준비하셨다니 어떤? 만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닌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있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지, 사위가 숨길 수 없는 숨은 기록들, 딸에게 남겼던 마지막 문자 백업, 집에 남겨둔 서류의 위치. 계정은 그 종이를 받고 이를 덮어 씌운 현실을 이해했다. 정만수는 단순히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이 당할 일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만수는 말했다. 내 사위가 살면서 절대 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뭔가요? 욕심. 그 욕심이 이를 키울 거요. 그게 내 복수가 시작되는 지점이요. 나레이션. 그 순간 계정은 이 노인이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위는 그 사실을 몰랐다. 며칠 후 오태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갔다. 발신자는 요양병원 접수실. 태상은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다. 네, 접수실이죠? 무슨 일인데요? 보호자님, 정만수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태요? 네. 어르신께서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정확하게 본인 상황을 인지하고 계셔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상의 목소리가 단단히 굳었다. 추가 검사? 아니, 그분은 치매 맞아요. 제가 다 겪어봐서. 하지만 의료진 판단으로는 상태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님께서 작성하신 서류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요. 뭐라고요? 접수실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보호자님 말씀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져서요. 그 말을 듣는 태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불쾌함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다. 제가 곧 찾아가죠. 전화를 끊기 직전 만수가 옆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날카롭게 올라갔다. 그래, 오태상. 드디어 오겠구나. 병원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길고 얇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오태상.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이 묻어나는 표정. 로비 의자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던 만수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왔군. 태상은 병원 접수실로 곧장 들어갔다. 누가 검사 다시 하자고 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치매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계셔서요. 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못 믿을 사람이에요. 만수는 그 말에 작게 코웃음을 쳤다. 나를 못 믿는다고? 나를 이용해 돈을 받는 주제에? 나레이션. 그날 병원 복도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전류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불안해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만수는 작은 노트를 펴고 한 문장을 적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요양병원 302호 가장 안쪽 침대. 오태상이 다녀간 뒤 병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간병인들은 갑자기 부쩍 사위를 눈치 보았고 몇몇 직원은 보호자 민원을 우려해 만수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만수만은 달랐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를 받은 사람처럼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과 작은 메모장 그리고 오래된 기능폰이 있었다. 그 기능폰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전화를 걸기 위한 것이다. 만수는 조용히 전화를 눌렀다. 뚜뚜. 네, 여보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어딘가 단단한 사람의 음색. 만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성훈이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말을 잃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그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 나 좀 도와주겠느냐? 목소리는 낮았고 그러나 떨림 하나 없었다. 태상이가 한 짓. 그동안 내가 모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성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대답했다. 장인어른,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만수는 윗입술을 묵직하게 눌렀다. 태상의 거짓말이 시작된 지점부터 며칠 후 계정이 조심스레 병실 문을 닫으며 들어왔다.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 혹시 가족이신가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아니요.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오태상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계정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뭔가 도와주러 오신 것 같았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 내 딸, 은주가 살아있을 때 이미 태상과 크게 다투었다는 걸. 계정은 눈을 크게 떴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어르신은 모르셨던 건가요? 만수는 눈을 감았다. 내 딸은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소. 늘 밝은 얼굴로만 왔지.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있던 싸움과 눈물은 나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거요. 나레이션.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그 아래에는 참아온 슬픔이 천천히 넘실거렸다. 내 딸은 마지막까지 괜찮다고만 했소. 그리고 그렇게 떠났지. 계정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어르신, 사위분이 정말 모든 걸 숨긴 건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남긴 메시지와 서류들을 그놈이 가져갔소. 내가 찾지 못하게. 그리고 잠시 뒤 낮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반드시 실수하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오태상은 술잔을 놓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왜 다시 검사하래? 왜 갑자기 정상이래?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의 가슴 깊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 한켠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만수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 보험계약서, 딸 은주가 남긴 메모 몇 장, 그리고 보호자 확인서들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만 가면 한 달 뒤에 첫 지원금 들어오고 장기요양센터로 옮기면 더. 그런데 그의 손이 멈췄다. 왜 갑자기 병원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지? 나레이션. 태상은 불안하면 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술병을 집어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 사람이, 그 늙은이가 뭔가 꾸미는 거야. 그는 즉시 병원에 전화했다.
내일 아침 다시 면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가 던진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다음 날 오전, 오태상은 병원 관리팀과 면담을 했다. 그분은 치매가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 겪었고, 그러나 관리팀장은 조용히 끼어들었다. 보호자님, 치매 진단서 원본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기록에는 보호자님 의견만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직접 진단 내용이 없어요. 태상의 눈에서 동공이 작게 흔들렸다. 그건 그날 사정이 급해서. 그럼 의사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다시 내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만수 어르신은 치매 환자로 분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태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나레이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만수. 그의 눈빛은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차갑게 응축된 느낌이었다. 만수는 걷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들고 발악하는 사위를 지켜보았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메시지처럼. 그때 태상이 그의 시선을 느끼고 뒤돌아섰다. 둘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태상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 표정, 그 눈빛, 그 침착함, 그건 분명 저 사람 치매가 아닌데. 말이 나오려다 입술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태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양병원 뒤편 정원. 해가 지고 벤치 위에는 만수와 성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성훈은 두꺼운 봉투를 손에 쥐고 말했다. 장인어른, 말씀하신 대로 살펴봤습니다. 태상 씨가 밝히지 않은 내용들 상당히 많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성우는 봉투에서 서류와 USB를 꺼냈다. 첫째, 장기요양 신청 과정에서 어르신의 서명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도장은 최근 5년 사이에 만든 위조 도장입니다. 만수의 눈이 조용히 가늘어졌다. 둘째, 사위가 말한 치매 증상 영상. 그 영상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찍혀 있고 메타데이터도 수정이 됐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들었다.